외생적 성장 이론 솔로우 모형입니다. 정상 상태에 있는 경제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솔로우 모형을 이용하여 지진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자, 지진으로 인해서 생산 이제 시설이 파괴가 되었어요. 대문자 K, 경제의 총 자본 스톡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수들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상황을 접근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 이쪽을 스몰 k로 이쪽을 스몰 y로 나타내면 이 자본 축적 방정식을 공부하잖아요. 외워야 됩니다. n 플러스 델타 k라는 자본 축적 방정식에서 1 인당 생산 함수가 있고요. sy 비율적으로 n 플러스 델타 k가 있죠. 이게 바로 1 인당 실제 투자량입니다. 실제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1 인당 실제 투자가 되고, 이게 바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1 인당 요구 자본량입니다. 요구 자본량.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수직 거리 격차가 바로 인제 축적되는 자본이라는 것인데, 균제 상태에서 정상 상태에서는 이 델타 K가 0 이에요. 그래서 델타 K가 0인 점은 이곳에서 나타나야 하니까 현재 1 인당 GDP 수준은 이거고요. 네, 1 인당 자본량은 요 K 스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몰 k는요, 대문자 K를 인구수로 나눈 거예요. 자본 스톡이 파괴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자본 스톡이 파괴되면, 여기 파괴되면, 그러면 L은 불변이기 때문에 스몰 k가 줄어든 충격이에요. 근데 가로축 변수가 줄어든 충격은 내생 변수 충격이기 때문에 어떤 곡선도 외생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경제가 좌측으로 이동했다라는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좌측으로 줄어든 그 순간에는 델타 K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다음번에 K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여전히 양수이기 때문에 또 오른쪽에 위치하고, 여전히 양수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위치하는데, 초반에는 빠르고 초반에는 빠르고 나중에는 느려지는 형태로 K가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점점 더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 K 값에 따라서 Y 값도 순간적으로 줄었다가 또 Y2가 되었다가 Y3이 되었다가, 초반에 빠르고요. 점점 더 느려지게 되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 인제 새로운 균제 상태, 원래 점하고 똑같아지죠. 균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설프게 이해하면 그 선지를 파악하는 게 어렵고, 제대로 이해하면 어떤 식으로 선지가 나와도 충분히 쉽게 빨리 풀어요. 자, 1 인당 소득이 이전보다 감소한다. 그럼요. 당연하죠. K가 일단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1 인당 소득은 일단 감소하게 되고, 2 번, 1 인당 소득 증가율은 이전보다 높다. 자, 1 인당 소득 증가율이 균제 상태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0 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몰 k가 줄어들면서 이제 y의 변화율이 양수가 되는 겁니다.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늘잖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높다." 맞는 표현이고, 1 인당 투자량은 "이전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여기 SY 값 자체가 바로 1 인당 실제 투자량이었어요. 처음에는 SY 값이 여기 있었는데, 여하튼 K가 줄어들면서 SY 값이 인제 줄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초반에 빠르고 점점 더 느리는데 어쨌든 돌아온다는 거죠. 이전보다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실질 이자율은 이전보다 높다라고 하는데, 자, 실질 이자율은 MPK예요. 이 솔로몬 모형도 신고전학파 모형이기 때문에 이 미시적 기초에 근거하게 됩니다. MPK는 이렇게 D 스몰 k 분의 D 스몰 y로 계산할 수도 있고, D 대문자 y를 D 대문자 k로 미분해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 함수나 꺼내 놓고 한번 연습해 볼 가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걸로 하시면 되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인제 초반에는 이 기울기였는데 이제 여기서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가팔라집니다. 따라서 MPK는
증가한다. 실질 이자율은 증가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실질 이자율의 변화를 자주 물어보는데 이게 MPK를 물어본 거하고 똑같아요. 5번 정상 상태로 복귀하면 1 인당 소득 수준은 이전과 동일하죠. 예, 정답은 3 번입니다. 솔로우의 경제성장 모형 하에서 A국의 생산함수는 Y는 10 루트 LK입니다. 저축률은 30% 0.3, 자본 감가상각률은 0.05, 인구 증가율 0.01입니다. 2011년 초 A국의 1 인당 자본량이 100 이었죠. 자, 한 해 동안 A국의 1 인당 자본 증가율을 물었으므로 델타 K는 SY 마이너스 M 플러스 델타 K이다.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도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Y를 먼저 좀 미리 구해 볼까요? Y는 10 루트 LK를 양변을 L로 나눠 주면 1 인당 생산 함수가 되고요. 이것도 계산을 해 보시면 스몰 k의 0.5승 이렇게 도출이 되죠. 아마도 익숙해서 눈에 인제 많이 익어서 여러분들이 좀 바로 뭐 이런 작업 없이도 꺼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대입을 해 나가려고요. 0.0.3 0.3 곱하기 인제 1 인당 생산 함수는 10 K의 0.5 승인데 이제 이 1 인당 자본량이 100 이잖아요. 그러면 100의 0.5 승. 자, 이게 바로 1 인당 실제 투자량이 되고요. 자, N은 0.01 플러스 감가상각률은 0.05, 그다음에 K는 100 이라고 했죠. 100. 이게 바로 1 인당 요구 자본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거는 30 이네요, 30. 뒤에 거는 6 이죠, 6. 그래서 24가 다음 기로 전달이 됩니다. 정답은 1 번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를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기호화시킨 다음에 수식을 빨리 정리하는 게 문제풀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우 성장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산함수는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특징을 갖는다. 1 인당 생산함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떨어지잖아요. 옳습니다. 2번 균제 상태에서 지속적인 기술 진보가 1 인당 자본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맞아. 이것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위에 있는 y 함수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지속적인 z의 증가라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s가 불변일 때 sy도 이렇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따라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n 플러스 델타 k는 지금 정해져 있는 상수이기 때문에 균제 상태가 여기였는데 여기로, 또 여기로, 이곳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죠. 따라서 1 인당 자본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그 지속적인 기술 진보만 가능하다고 보는 게 바로 이 솔로우 모형의 특징이기도 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번 자본 감가상각률의 증가는 균제 상태에서 1 인당 자본량의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계산해 볼 거 없어요. 자, K의 변화율은 균제 상태에서 반드시 멈추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입니다. 단기에는 영향을 미쳐도 균제 상태 기준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4번 생산함수는 자본과 노동에 대해 규모 수익 불변의 특징을 갖는다. 이것도 함수의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 생산함수를 가정할 때 A 또는 Z, K의 알파, L의 1 마이너스 알파로 1 차 동차 함수를 가정합니다. 1 차 동차 함수를 가정하므로 규모 수익 불변 CRS가 되는 것이죠. L과 K를 2배 증가시키면 생산량도 2배 증가하는 CRS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5번 균제 상태에서 저축률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저축률은 '현재 얼마이다.'라고
외생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외생적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저축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옳지 않은 건 5 번이고요. 인제 솔로 모형의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솔로 경제 성장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균제 상태에서 자본량과 국민 소득은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 자, 균제 상태 있죠? 균제 상태에서는 K도 멈추고 Y도 멈추기 때문에 K의 변화율도 0 이고 스몰 y의 변화율, 1 인당 소득의 변화율도 0 입니다. 뭐 약간 뭐 '증가하진 않기 때문에 틀린 거 아니야?'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변화율이 둘 다 0 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틀렸다라고 보긴 어렵죠. 그래서 맞습니다. 2 번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Z가 높을수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균제 상태에서 1 인당 국민 소득의 증가율이 높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함정을 팠죠. 균제 상태에서는 스몰 y의 변화율이 0 이에요. 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Z가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Z가 크면 생산함수가 좀 더 위쪽에 위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SY도 똑같다면 위쪽에 위치하고 이제 멈춘 점의 위치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1 인당 Y 값 자체 수준은 높을지 몰라도 어쨌든 문제에서 물었고 있는 1 인당 국민 소득의 증가율은 0인 것입니다. 따라서 더 높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3 번 균제 상태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물은 일정하다. 자, 여기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는데요. K가 멈추고, 물론 여기 뭐 여기겠죠. K가 만약에 멈춰 있고 Y도 멈춰 있다면 접선의 기울기도 멈춰요. 따라서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그림에서는 뭐 이런 점이겠죠. 이런 점에서 또 일정하게 되겠죠. 멈추면 일정한 거예요. 4 번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면 균제 상태에서 1 인당 국민 소득은 높아진다. 자, 문제 질문을 좀 보세요. 증가율을 물어본 것이냐, 속도를 물어본 것이냐, 아니면 그 데이터 자체를 물어본 것인지에 따라서 인제 정신 바짝 차리고 구별을 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Y, SY, M 플러스 델타인데요. M 플러스 델타 K. 여기 균제 상태 기준으로 여기가 스몰 k였고 여기가 스몰 y 제로였을 텐데요. 인구 증가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인구 증가율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이 n 값이 더 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더 완만해진 거예요. 그러면 멈추는 상태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멈추게 될 것이고, 그럼 생산함수도 만나는 점이 더 위쪽에 위치하지 않겠습니까? Y1으로. 따라서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면 멈췄을 때 1 인당 국민 소득 데이터 자체는 높아진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 경제 성장 모형에서 1 인당 생산함수가 제시가 되었죠. 감가상각률 좋습니다. 감가상각률은 0.2, 인구 증가율도 0, 기술 진보율은 고려할 필요가 없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자, 황금률이라는 개념은 이 경제에서 y 함수는 이미 정해져 있고 m 플러스 델타 k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S가 이런 데서 멈추는 것보다는, 또 이런 데서 멈추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이 Y에서 SY가 멈췄을 때 이 균제 상태 기준으로 둘 사이의 거리 1 인당 소비가 가장 큰 곳에서 멈추는 게 좋겠다. 이를 보고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관통하면서 멈추면 너무 좋고요. 이때의 자본량을 황금 자본량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S가 이곳에서 멈춰야지 1 인당 소비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정석적으로 풀어 볼게요. 정석적으로 풀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MPK라고 부르고, 그리고 M 플러스 델타하고 일치할 때 균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생산함수로부터 MPK를 도출하면 지수 앞으로 내리고 인제 1 빼주면 K의
0.5 승분의 1 노출되고요. n 플러스 델타는 n이 0 이니까 0.2, 0.2면 10분의 2, 1분의 5 죠. 그래서 K 값이 25 예요. K 값이 25. 자, K 값이 25가 되는데 이게 균제 상태에서 그런 거거든요. SY n 플러스 델타 K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Y라는 것은 넘길게요 일단. Y분의 n 플러스 델타 K라고 할 때 Y는 이미 문제에서 제시해 준 것처럼 이렇게 n 플러스 델타 K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 K에 25를 집어넣으시면 황금 저축률을 도출할 수 있죠. 정석입니다. 뭐 빨리 푸는 요령이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K가 25라면 1 인당 Y는 2 곱하기 25의 이제 2분의 1 승이니까 10이 될 것이고, 저축률이 0.5 잖아요. 그러면 1 인당 소비, 1 인당 소비는 마찬가지로 0.5,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저축률은 1 개의 소비 성향이니까 따라서 1 인당 소비도 우리가 인제 0.5를 곱한 것이다. 정답은 5, 이 2 번이 되는 것입니다.